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은 이제 특정 무기체계에만 의존하는 단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세계 자주포 시장의 70%를 장악한 K9 자주포를 시작으로 K2 전차 FA-50 전투기까지 그 위상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요. 이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타이틀이 단순히 가전제품이나 자동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군사무기 시장에서도 하나의 확고한 브랜드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정말로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전쟁의 기본이자 군대의 심장, 바로 보병의 무기 소총인데 아무리 첨단 장비가 있다 한들 결국 전장의 마지막 승패를 가르는 것은 손에 쥐고 싸우는 소총에 달려있죠. 그 중에서도 K2 소총은 그 가치를 증명해냈는데 단순히 한국군의 손에만 들려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며 그 성능과 가성비가 입증된 명품 소총으로 거듭났습니다. 특히 소총을 자체적으로 생산해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성취인데 쉽게 말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40개국만이 소총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40개국 중에서도 단 10개국만이 소총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동시에 해외로 수출까지 할 수 있고 한국은 그 10개국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죠. 그런데 최근 방산업계에 믿기 어려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던 K2 소총이 해외에서 불량으로 판명되었다는 것인데 그 결과 수출된 K2 소총이 아예 사용 불가 판정을 받으며 퇴출 위기에 놓였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자존심이자 군의 핵심 무기인 K2 소총이 도저히 쓸 수 없는 불량품으로 낙인 찍힌다니 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방산업계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 무기의 신뢰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국방의 자주성과 안전성마저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 소식을 듣고 중국에서 한국산 무기를 조롱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산 무기? 그거 고철 덩어리 아니야? 라는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중국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기회 삼아 한국 무기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자국 무기가 훨씬 더 우수하다는 메시지를 앞세우며 한국산 K2 소총을 가차없이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한국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면서 중국이 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K2 소총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소총으로 방글라데시, 이라크, 레바논, 에콰도르, 인도네시아 등 1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K2 소총을 공식 군용으로 채택해 사용 중이며 그 성능을 입증받아 제식 소총으로 자리 잡았죠. 놀랍게도 북한마저 K2 소총을 몰래 복제해 사용할 정도로 그 기술력은 전 세계에 인정을 받고 있는데 최근 이 소총이 운용되고 있는 네팔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2021년 네팔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바로 한국으로부터 K2 소총 3만 정을 구매한 것이었죠. 네팔은 중국과 인도라는 거대한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산악 국가로 군사력의 강화를 위해 최적화된 무기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한국산 K2 소총, 그 중에서도 최신형 K2C1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의 K2 소총에서 한층 더 발전한 버전으로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하여 다양한 액세서리를 결합할 수 있었고 산악지대에서의 기동성과 전술적 다양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죠. 그리고 그 가격은 한정당 $900로 한국군에 납품되는 것과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가성비 갑 소총이었습니다. 네팔은 산악 훈련과 국경 방어에 특화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다양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총기였고 K2C1 소총은 그런 필요를 충족시켜줄 완벽한 선택처럼 보였죠. 게다가 한국산 무기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명품이었기에 네팔은 자신있게 5억 루피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총을 도입했습니다. 네팔은 그저 작은 산악국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3천만 명의 국토 면적도 한국의 1.5배에 달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나라인데 네팔 군대가 최근 도입한 K2 소총이 한때 그들의 자랑거리였으나 지금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네팔에 K2 소총을 수출할 당시 그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믿을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함으로써 네팔 군대라는 새로운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실제로 K2 소총은 첫 도입 당시 상당한 인기를 끌었고 네팔군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는데 군 관계자들은 K2는 우리 산악지대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최상의 소총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네팔 현지 언론에서 터져나온 보도는 이 모든 신뢰를 뒤흔들었는데, 카트만두 파트라는 언론은 K2 소총 도입 과정에서 심각한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는데요. 이들이 폭로한 내용에 따르면 네팔군은 원래 미국의 M16 소총을 도입하려 했지만 뒷거래와 부패로 인해 K2 소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K2 소총이 결함투성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전에서 써먹을 수 없다고 보도한 이 기사는 네팔 국민들과 군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네팔군의 소총 역사는 그야말로 흑역사로 가득 차 있었는데, K2 소총을 도입하기 전까지 네팔 군대가 의존하던 소총은 바로 인도에서 생산된 인사스 소총이었습니다. 이 인사스 소총은 그 악명 높은 성능 덕분에 인도 방위산업의 3대 흑역사 중 하나로 손꼽히며 아준 전차와 테자스 전투기와 함께 불명예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인사스 소총의 역사는 그야말로 처참했는데, 1990년대 인도 방위산업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개발된 인사스 소총은 그들의 자주국방을 상징하는 무기로 계획되었지만 그 결과물은 악몽에 가까웠습니다. 이 소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복잡한 구조와 형편없는 내구성이었으며, 더 황당한 건 3.4로 발사할 때 종종 자동 발사가 되어버리는 일이 잦았다는 점인데, 병사들은 제어 불가능한 총을 들고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무기를 들고 전장에 나가는 병사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악몽은 1999년 카길 전쟁에서 절정에 이르렀는데, 당시 인도와 파키스탄 간의 국경 분쟁으로 벌어진 이 전쟁은 해발 5,000m가 넘는 혹한의 히말라야 산맥에서 진행되었고, 이 전투에서 인사스 소총이 첫 실전에 투입되었을 때 벌어진 일들은 그야말로 참혹했습니다. 플라스틱 탄창이 차가운 날씨에 부서지거나 총기 걸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병사들은 분노했고, 결국 인도군에서도 이 소총은 퇴출되고 말았죠. 그러나 네팔군은 인사스 소총을 계속해서 사용해 왔는데, 병사들은 매일같이 격발 불량과 탄창 부서짐 문제를 겪으며 소총에 대한 불신이 점점 더 커져갔고, 신뢰할 수 없는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서야 한다는 공포감은 그들에게 일상의 일부분이 되었죠. 이런 총기를 쓰다가 K2 소총으로 바꾸었는데 오히려 성능을 탓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이면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팔군의 K2 소총 결함 논란은 표면적으로는 무기의 성능에 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외교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데, 과거 인사스 소총이라는 악몽을 떠올려 보면 K2 소총은 성능 면에서 더 나은 선택이었을 텐데, 과연 왜 이렇게 격렬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네팔군이 지적한 K2 소총의 결함 내용은 꽤 심각한 수준입니다. 네팔군 장교들은 총열이 빠르게 과열된다거나 장전 손잡이가 파손되는 등 총기의 내구성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는데, 무엇보다도 격발 불량은 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함이죠. 병사들이 5발을 쏜 후 6번째 발에서 탄환이 나오지 않는 격발 문제를 보고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불안감과 좌절감을 여실히 드러내지만, 이 문제들이 과연 K2 소총 자체의 결함일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요? 네팔군 내부의 한 장교는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네팔 군대는 애초에 미국의 M16 소총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M16이 아닌 K2 소총을 선택한 이유가 당시 네팔 육군 참모총장이 한국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무기의 성능보다는 정치적 압력과 외교적 거래가 이 무기 도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증언은 네팔군이 실제로 원했던 선택이 이스라엘의 갈릴 소총이나 미국의 M16 소총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데, 갈릴 소총은 이스라엘군이 사용하는 전천후 소총으로 혹독한 기후와 열악한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며, M16 역시 미국의 상징적인 무기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죠. 그런데 왜 네팔은 이들 무기를 두고 K2 소총을 선택했을까요? 장교의 말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네팔은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무기를 도입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가격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는데, 성능을 확인하지 않고 무기를 도입했다는 비판은 네팔 내에서 K2 소총의 실용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고, 강대국들이 쓰지도 않는 소총을 왜 우리가 사용해야 하느냐는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네팔군이 한국산 K2 소총을 퇴출하고 미국산 M16 소총을 다시 도입하겠다는 소식이 언론에 퍼졌을 때 그 파장은 작지 않았는데, 그들의 주장은 K2 소총이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었고 한국의 로비 덕분에 미국산 소총을 밀어내며 최종적으로 K2가 채택되었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K2 소총을 믿고 사용하고 있는 한국 군대를 비롯해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이 기사를 접하고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먼저 K2 소총의 장전 손잡이에 대한 지적은 그리 새로운 것이 아니었는데, 이는 우리 군내에서도 개선점으로 오랫동안 논의되던 사항이었고, 그 때문에 한국은 꾸준히 K2의 성능을 보완하고 새로운 K2C1과 같은 개선형 모델을 선보여왔죠. 하지만 네팔군이 주장하는 5발만 쏘면 탄걸림이 발생한다는 문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죠. 네팔군이 K2 소총을 퇴출한다는 충격적인 소식 뒤에는 예상치 못한 진짜 원인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사용하는 5.56mm 탄약이 중국산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K2 소총의 격발 불량 문제는 총기가 아닌 탄약의 문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 네팔군은 중국산 5.56mm 탄약을 사용해왔으며 중국에서도 나토 규격에 맞는 5.56mm 소총과 탄약을 생산하지만 그 품질은 기대 이하라는 것이 방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이 문제는 단순히 탄만 넣고 방아쇠만 당기면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총알의 품질은 총기의 작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총알의 탄피가 규격에 맞지 않거나 화약의 품질이 낮고 고르지 않다면 사격 중 탄걸림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저품질 재료로 만든 탄두나 탄피는 사격 시 변형되거나 찢어지면서 총기의 내부에서 막힘 현상을 일으킬 수 있죠. 네팔군에서 K2 소총을 사용하면서 겪은 문제는 바로 이 탄약 불량으로 인한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방산 산업은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총기, 탱크, 전투기 등에서 꾸준히 결함이 보고되고 있는 만큼 중국산 탄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는데요. 특히 중국은 방산 무기를 비롯한 여러 군수 물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국가들에게 선택받곤 하지만, 그만큼 품질 보증에 대한 문제도 늘 제기됩니다. 이번 K2 소총 사태는 단순한 품질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음모와도 얽혀있는 복잡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네팔의 전임 육군 참모총장이 물러나면서 비리로 고발된 사건이 한국산 K2 소총의 수출과 연결된 것이죠. 비리의 정체를 가리기 위해 K2 소총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데, 네팔군의 내부에서 K2 소총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소총의 성능에 대한 의문이 무색할 정도인데요. K2 소총은 서방의 주력 제식 소총급 성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각광받고 있는데, 특히 기존의 동구권에서 사용하던 7.76mm 소총 대신 5.56mm 탄을 사용하는 K2 소총은 세대 교체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군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K2 전차나 K9 자주포 같이 K2 소총 역시 세계 방산 시장을 향해 뻗어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